자식 이제 의대에 보내지 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안에 인간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요. 우리 인류가요. 근데 이제 AI 닥터라고 해볼게요.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이자 내과 의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이자 동시에 그게 가능하겠군요. 나중에 그런 날도 오겠는데요? 저 이제 인간 의사 선생님 못 믿겠으니까 AI 선생님한테 맞을래요. 뭐 진단도 AI가 이겨, 손기술도 AI가 이겨, 공감 능력까지 AI가 더 월등해진다면 원장님 지금 싸셔야겠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싸면 안 될까요? 몸의 통증은 의사가 마음의 걱정은 변호사가. 싹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무겁지만 우리 부부의 밥줄이 걸린 얘기를 할까 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AI입니다. 네. AI가 이제 전문직을 비롯해 모든 사무직을 다 대체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식 이제 의대에 보내지 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안에 인간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다. 인간 의사 중에 가장 실력이 좋은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 기사 보고 처음에는 에이 뭐 어떻게 대체할까 이랬는데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하나 둘 너무 다 섬뜩하다고 할까? 엄청 빠르게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GPT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뭐 퍼플렉시티도 쓰고 피지컬 AI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업무에 AI 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즘 너무 편해졌죠, 사실. 예전에는 간단한 리서치나 서면 초안을 이제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맡기곤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맡기면 한 2, 3일씩 걸리던 게 AI가 단 10분 내외로 완벽하게 써냅니다. 이걸 쓰면 쓸수록 너무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율성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저희 막변들이 한 사람당 한 50건 내외로 한 달에 처리를 하면 굉장히 업무 능력이 좋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AI를 좀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하면 뭐 8, 90건, 100건까지도 아주 거뜬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입 변호사를 채용할 그런 자리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고. 진짜 이게 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긴 합니다. 저희 업계도. 오늘은 의료업계도 이제 AI가 정말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의사 생명이? 아니요. 우리 인류가요. 우리 인류가요?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대체될 것만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AI가 인간 의사보다 이건 더 낫다, 이건 더 못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제일 좀 분명한 건 지식의 연결, 업데이트 속도. 이거는 AI가 지금 많이 따라왔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의사들은 전문과가 있잖아요. 저는 재활의학과고 뭐 내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부분을 깊게 파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칸막이들이 생기거든요. 영역과 영역 사이에 이건 당신네 과에서 봐야 되는 거, 이건 우리 과에서 봐야 되는 거, 이런 칸막이들이 생겨요. 그런데 환자 몸은 칸막이가 없습니다. 환자 몸은 이 사건이 이 몸의 어떤 부분의 건강의 적신호가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또 이것의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란 말이죠. 어떤 환자가 왔는데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발끝 감각 같은 게. 그러면 이 환자는 당뇨가 있어. 내과죠 이거는. 당뇨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고 말초신경병증 이건 신경과와 저희과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신경까지 침범하거나 물론 감각신경이 메인이지만 걷기, 보행에 뭔가 어색함이 발생하고 그런 보행 패턴의 문제 재활의학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과마다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각각의 영역에서 조절을 하겠죠. 내과에 가서 당뇨 조절을 하고 신경과에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재활의학과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행이나 재활훈련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AI 닥터라고 해볼게요.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이자 내과 의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이자 동시에 그게 가능하겠군요. 보통 과가 우리가 하나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보더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더블 보더라고 해요.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외과도 전공해서 응급의학과이자 외과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트리플 보더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 개를 전공하는
된다고 하면은 전공의 4년씩 12년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트리플 보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AI 닥터는요 멀티플 보더예요. 내과 의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이자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이자 피부과 의사 무섭네요. 뭐 다 되는 거죠. 네. 이게 지식의 연결이 무섭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통섭이라고 해요. 통섭. 통섭. 요새 통섭이라는 개념이 되게 떠오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의사들끼리의 협진이라는 단어는 또 없어질 것 같고요. AI 닥터가 봤을 때 아까 그 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심도가 깊기 때문에 동시에 그냥 다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클리닉을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그 하나의 클리닉에서 싹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슈퍼 닥터네요. 그리고 아까도 업데이트도 얘기하셨는데 지식의 연결도 무섭지만 업데이트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수님들, 학자님들이 논문을 쓰시죠. 방금도 퍼블리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 최신 지견이 나오는데 모든 의사가 이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를 그때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진료만으로도 바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이걸 수천 편을 막 업데이트 어떻게 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힘든 수준을 떠나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리학적 엔진을 굴려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그죠. 못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맞아요. 잠도 자야 돼. 근데 이 AI는 잠도 안 잡니다. 안 자잖아요. 24시간 논문을 읽는데 읽는 것도 몇 초 만에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동시에 지식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연결도 될 거란 말이죠. 좀 사실 이건 뼈아픈 얘기긴 한데 전문의가 되고 딱 공부를 멈추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전문의가 되었다 하면 그 이후에 진료를 보면서 습득이 되긴 하겠지만 전문의가 되는 보드를 따는 그 과정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진료 현장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진료를 보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의학이라는 게 아직 완전하게 완료된 학문이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도 나오고 진단 방법도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없었던 질환명도 나오죠. 예전에는 이게 정석이었던 치료법이 결국 수많은 논문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없음, 약도 부작용이 추후에 밝혀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운 나쁘면 구시대 의학 기술로 치료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AI는요 멈추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진료실에 제가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어제 들어온 저 자신과 비교해서 의료 지식이 한층 성장해서 들어올까요? 하루 만에?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경험이 아니겠죠. 쌓이시겠지만 그죠. 경험이 쌓이고 하겠지만 AI는 하루 만에 그날 나온 최신 지견이 이미 학습되어 있다는 거죠. 10년 전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의사와 매일 최신 지견으로 업데이트되는 AI, 나중에 되면 환자는 누구를 선택할지. AI를 이러다가는 사람 의사보다 더 믿게 생겼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하죠? 그래서 맨날 가방 싸들고 맨날 학회 가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이게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랑 안 놀아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아, 그래요? 학회장도 그렇고 온라인 학회도 마찬가지고 아.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 진료 끝나면 학회장 가는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요. 많죠. 이건 좀 제가 하소연을 해야겠어요. 원장님이 수요일 하루만 딱 본인이 쉬시고 근데 그 수요일마저도 절반 이상은 학회 공부하러 간단 말이죠. 그때 약간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랑 애기랑 같이 놀지 좀 하루 정도는. 근데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네요. 가장의 무게 들었습니다. 저는 왜 울먹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근데 공부하셔도 AI보단 느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별화를 두는 건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잖아요. 지식 공부는 뭐 그렇다 쳐요. AI가 더 빠르고 월등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 의사에게는 보는 눈, 진단하는 눈과 대체할 수 없는 손기술이 있잖아요. 막 미세한 조작이라던가 암세포를 뭐 깨야 되는 조작이라던가 주사를 해야 되는 미세한 손 기술은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병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병리요? 처음 들어봅니다. 뭐죠? 원래 암 진단할 때 조직 절편을 떼서 현미경 슬라이드로 보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더 발전돼서 하고 있냐면 이 슬라이드를 전체 영상을 컴퓨터에게 보여줘요. 이 슬라이드를 전체를 스캔해서 얘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이고요.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학습을 할수록 더 강화돼요. 더 정교해지고 지금도 수만 장, 수천만 장의 슬라이드가 전 세계에서 계속 학습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축적돼서 되는 건데 그 경험의 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가 지금 벌써 사람만큼이나 정교한 진단이 가능해지게 따라오고 있어요.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인 게 영상을 보고 일단 처음에 초벌로 판독을 어느
어느 정도 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사람이 검토는 해야 돼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한다면 이 정확도 측면에서 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게 좀 놀랍네요. 진단 영역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네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피지컬 AI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로봇, 자율주행, 종로에서 잠실이었나요? 핸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햄버거 드시고 출근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좁은 종로 골목을 아주 매끄럽게 가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요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는데 테슬라 YL, 테슬라 X? 사달라는 의미인가요? 이 과학이 대단합니다. 오늘 네. 본 눈빛 중에 가장 초롱초롱하네요.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받았던 영상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현대 아틀라스. 아틀라스.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이제 이 날개라 넘기는 거, 그 정도의 그 감각 센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백덤블링 하는 거. 얘가 균형이 한번 무너져요. 근데 그 균형 잡으려고 막 이렇게 몸을 허둥대면서 바로 딱 잡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하면 사람은 수전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은 오래 쓴다고 해서 노화가 없으니까요. 노화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점 기술이 정교해지면 0.01mm, 0.001mm 단계까지도 정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한테 척추신경의 신경 뿌리 부분에 옆에 0.01mm 왼쪽에 주사를 해라. 이거 못할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경을 피해서 주사를 해라. 신경을 하면 피해서. 지금은 제가 주사를 할 때 바늘 끝의 감각을 미세하게 느끼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 센싱 능력이 점점 발달하면 더 잘 느끼지 않을까. 게다가 걔들은 수많은 주사를 잘하는 혹은 수술을 잘하는 그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의 수술을 그 다음날 바로 흉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진단은 AI가 더 정확하게 하고 수술이나 주사는 AI 로봇이 더 정확하게 한다면 나중에 그런 날도 오겠는데요? 저 이제 인간 의사 선생님 못 믿겠으니까 AI 선생님한테 맞을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수술할 때도 닥터 아틀라스에게 이 수술을 집도를 맡기겠습니다. 그게 더 저는 덜 불안해서요. 라고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미래인데 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먼 얘기일 것 같기도 하면서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확실히.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마음 영역 아닐까요? 마음. 기계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환자분에게 공감하는 그 마음, 이거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제미나이나 GPT 쓰시죠? 네. 아주 중요한 고민은 아니지만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보셨나요? 네. 어떻던가요? 그러네요. 약간 감정적인 공감의 얘기도 해줬던 것 같아요. 감정의 터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MG 그리고 젠지라고 하죠. 네. 요새는 고민 상담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마 AI한테 물어보나요? 요새 연인들 사이에는 카톡은 보여줘도 GPT는 못 보여준다. 제미나이는 못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밀한 얘기까지 하는지 몰라요. AI 툴들은 학습되어 있죠. 공감하게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감정의 터치가 되게 섬세해지고 있다고 해요. 점점 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모일 거 아닙니까? 비슷한 고민과 경험이 어떤 대화로 흘러갈지 학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들을 듣게 만드는 거죠.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요. 뭐 진단도 AI가 이겨, 손기술도 AI가 이겨, 공감 능력까지 AI가 더 월등해진다면 원장님 지금 싸셔야겠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싸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로부터 의사가 좀 월등하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있다면요? 이거 월등하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커다란 벽이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통곡의 벽 같은 건데 저는 이게 맥락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과 책임. 이거 두 개는 아직까지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맥락은 뭐 어떤 의미의 맥락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AI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아직은 인간 의사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두 사람이 왔다고 쳐볼게요. 둘 다 디스크가 터져서 왔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내일 경기를 앞둔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의 선수고 다른 한 사람은 85세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예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엄청 심해서 수술은 가급적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렇게 왔다면 AI 입장에서는 일단 그 현상, 이 의학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하니까 둘 다 수술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처방이 같아야 될까요? 글쎄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처한 그죠. 상황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맥락을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라면 빨리 통증을 없애서 내일 경기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어떻게든 치료 방침을 삼을 거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일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수술도 두려워하시고 시술도 두려워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존적 치료로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맥락을 읽는 눈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우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책임의 영역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로봇이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대한 의학적 실수를 했는데 닥터 아틀라스가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감옥에 보내면 빼버리면 그게 얘한테는 처벌일까요? 그러니까요. 애매한 영역은 다퉈봐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의료 과실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 로봇 회사의 대표, 이 로봇을 구매한 사람? 막 이게 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은 아직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신뢰의 영역이군요. 신뢰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아직은 당장 대체는 어렵지만,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니까 공부를 꾸준히 안 하는 의사는 결국 대체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맥락을 읽고 책임을 지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최신 지견을 계속 학습하고 아직까지는 이 AI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6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말의 해잖아요. 병원년. 붉은 말의 해죠. 이 말의 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5년 AI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2026년에 그 바람은 더 세질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거센 파도라고 생각해요. AI 혁명이라고 부를 건데, 농업혁명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영양을 풍족하게 해줬고, 산업혁명이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잖아요. 세 번째 AI 혁명은 이제는 두뇌를 대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의 해를 맞아서 켄타우로스 아시나요? 켄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반인반수.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체는 사람이죠. 반인반마. 저는 미래의사가 켄타우로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인 반마가 돼야 된다. 최신 지견을 학습하고 지식을 정리해서 습득하고 정교한 수술이나 이런 것은 반마, 말의 형상을 한 튼튼한 다리를 가진 AI에게 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고삐를 쥐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아직은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머리, 상체가 되어야 그 고삐를 잡고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업계 용어로 요즘 자주 나오는 개념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합니다. AI가 100가지 진단을 내렸다고 쳐볼게요. 하지만 그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 자리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치료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 두뇌 부분은 사람인 의사가.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의사들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AI가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고삐를 잘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최신 지견을 학습하고 공부를 이게 멈추는 순간 이 말의 고삐가 안 잡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2026년 병원년 이 적토마 AI 등에 올라타서 더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게 더 정확하게 진료를 보는 켄타우로스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좀 멋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해도 도시락을 싸줘야겠네요. 네. 파이팅 켄타로스. 김타우로스라고 김타우로스. 김타우로스라고 불러주세요. 김타우로스 화이팅. 자, 이제 너무 이제 AI가 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효율성을 추구하실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경각심을 갖는 건 사실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의사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발전하면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강력한 말의 등에 올라타서 네. 한번 달려보는 건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무서운 느낌을 네. 끝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건강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도 행복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안녕.